부여는 평화지대도 있고 하지만 농사도 조금 지었겠죠. 근데 농업을 기준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저기 나라가 아닙니다. 저쪽은 척박하잖아요. 옛날에 수렵사회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만주에 그래도 평야가 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여기는 거의 약탈 경제입니다. 일종의 초창기에는. 그래갖고 동해 침범하고 어디 침범하고 막 일종의 유럽을 치면 바이킹 같은 거 바이킹. 그래 농토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종 정복 전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호전적이고 잘 싸울 거 아닙니까 나라가. 기마병이 발달돼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어쨌든 부여는 제천인식의 영고 부영이 나오죠. 여기 고구려 여기 동맹 고동이 동해 여기다 무천 여기 무천 10월에 제천 행사 무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풍속 제천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천 행사가 삼안에도 있어요. 삼안은 뭐냐면은 5월 옛날 우리는 지금 현재 단오죠. 5월 수립날이라고 그랬고요. 삼안에서는 10월은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상달. 5월 수립날, 10월 상달째. 이거는 삼안인데 삼안에서는 5월은 뭐냐면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린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10월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상달째. 5월 수립날, 10월 상달째 두 번 있죠. 삼안에는. 여기 완전 농번국가니까. 여기는 영구는 12월, 고구려 동맹과 동해 무천은 10월 제천 행사. 고구려는 어디 갔습니까? 동해 10월 추수감사 하늘의 제사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부여 계속 해볼게요. 부여는 아까 그 법률이 법률 4조목이 전해져 내려오는 4개가 전해져 오는데 그 하나 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일책 12벌 남의 물건을 훔치자는 12배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 엄청 심하네요. 살인자는 사형, 가족은 노비, 일책 12벌, 남의 물건을 훔치자는 12배 배상, 투기 심한 부인은 사형, 뭐 이런 조목이 전한다 이거죠. 여기도 8조법금 고구려도 3개인가 4개밖에 안 되네요. 자, 그리고 부여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예요, 이거. 이것도 중요해요. 빨간 줄 친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천 행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우제전복 부여의 특징은 우제전복이 있어요. 우제전복과 순장 뭐냐면은 자 순장부터 얘기했고요. 순장은 왕이나 부족장이 죽게 되면은 왕에 딸린 식솔들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돌아가시는 분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너는 얘는 그냥 빼주라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면은 여기는 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식했죠. 완전히 그냥 그 원시 시대 같잖아요. 근데 순장제 이거는 저기 일종의 저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데 뭐 그 뭐죠? 그 마야, 잉카, 아즈텍 이런 데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여는 순장제도 풍습이 있고 묘를 죽은 사람을 위한 순장제 그게 있고 우제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제 뭐냐면은 소 뼈다귀로 점을 치는 거예요. 기륭화복을 예를 들면 올해의 운세 내년의 운세는 어떨까 하는 그 점을 치는데 소뼈다귀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내년에는 풍년이 있고 내년에는 엄청난 기근이 오겠구나 하는 그 점을 친대요. 그게 우제전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제전복. 소뼈다귀 제품으로 뭐 점을 치면서 기륭의 그거를 알아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관리가 있고 대설사자가 있고 오부족 연맹체고 그리고 12책벌 11배상은 이런 게 있고 영고 제천행사에 영고가 있고 그리고 영고는 수렵사의 전통이죠. 농부사의 전통 아닙니다. 고구려와 부여는 수렵사의 전통입니다.
농사의 전통은 삼한입니다. 삼한. 이건 농번의 전통으로는 5월 들인날, 수린날, 10월 상달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의 연고에서 그 제사 행사에서는 추수감사 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왕과 신하들이 다 모여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음주가 뭐 있습니다. 먹고 마시자 하면서 행사니까 술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하죠. 왜냐면은 추수를 했으니까 뭐 음식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때는 웬만하면은 처벌하거나 투옥 깜빵에 집어넣는 걸 안 합니다. 그리고 죄수도 석방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상한 짓 하면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랬다 그럽니다. 다음은 고구려입니다. 국가의 형성 두 번째 고구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 응? 송은 누구죠? 송중국이 아니라 송원. 그 있잖아요. 다둥이 아빠. 거기가 주몽이었죠. 축순수 기성용 부인인 소선호였죠. 근데 큰 부인이 아니라 이쪽인 졸본에 와서 거기에 있는 그 어린 부인이 소선호였어요. 근데 그 부인은 그 설에 의하면은 그냥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죽고 과부인 여자였고 그리고 주몽보다도 나이가 많았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는 주몽하고 결혼해서 그 힘을 밀어주고 주몽이 이제 도망쳐온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그 부여에서 아빠를 찾아서 유리가 조각칼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선호가 딱 보니까 어머 유리는 고주몽의 진짜 아들이고 자기 애들은 서자니까 쟤한테 나라를 뺏길 거다 하니까 그 소선호가 자기 아들 그 비류와 온주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들고 결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선호는 또 비참하게 또 돌아가십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책에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이야기 책에서 보시면 좋고요. 소선호 이렇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어쨌든 그렇고 그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어디서? 졸본 지방에서. 졸본이 어디냐? 압록강. 이렇게 가는 압록강인데 한 요쯤 돼요. 요쯤. 졸본 지방. 압록강변 통가강 유역이래요. 통가강. 지금 어딘지 모르겠으면 압록강에 있고 요 지류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쪽 어디 통가강 유역에 졸본 지방에서 그 나라를 세웁니다. 농토가 부족해요. 산이 많잖아요. 저기는. 농토가 부족해요. 약탈 경제를 고구려 초반에. 그러다가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국내성으로. 옆에 있는 물 좋은 땅 국내성으로 천도해요. 왜냐면은 졸본 지방 소선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쪽 유민이 왕족이니까 틱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 옮기면은 자기 세력 어떤 쪽에 힘을 뒷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성으로 곧 천도를 한 다음에 여기도 거기서부터 발전이 시작되는데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왜? 부여 쪽이니까 부여과 배우는 거예요. 오부족 연맹체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지내면서 뭐 유리왕, 미천왕 때 뭐 한나라 현도군 뭐 이런 쪽에 이제 저기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낙랑군, 진범군, 임등군, 현도군 하고 사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추천했는데 나중에 미천왕 때 뭐 제일 큰 쪽에 있는 현도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 또 여기 또 누구왕 다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군현들을 차례차례 공격해서 요동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 아시죠? 고구려. 그리고는 이쪽 옥저를 정복합니다. 동료도 포장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 땅은 또 신라가 이렇게 진왕 순수비세까지도 가지만은 이쪽까지도 정복해서 나를 확 뺏는 게 아니고 조공을 받습니다. 공춘. 고구려에서. 자, 고구려에서는 관리는 대가라고 있는데요. 대가. 근데 상가 고추 그 대가 직책에는 상가 고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데 상가 고추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고구려 관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마가오가 저가 구가는
부여구나.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상가. 그리고 그 밑에 상가 고추가 밑에는 사자, 조이, 선인 이런 어떤 관리를 뒀어요. 상가 고추가는 일종의 큰 대감들 어떤 부족장 이런 개념인 거고 그 밑에 사자, 조이, 선인 이런 직지를 뒀어요. 고구려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 고구려 이렇게 나오고 고구려는 나중에 그 신라가 나중에 생기면은 그 화백제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에도 회의가 있는데 제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회의. 제가 이게 빨간 줄 친 게 중요하다고 저는 친 겁니다. 제가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그, 그 고구려는 이제 소노부, 소로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이런 식 부예요. 순절소관계, 응? 순, 절, 소, 관, 계, 순로부, 절로부, 소로부, 관로부, 계로부 이렇게 해서 요게 오부족입니다. 오부족. 순절소관계. 그게 이게 그 순로부, 절로부, 소로부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소선호 집안도 왕 집안 이 중에서 왕 집안은 뭐 어느 집안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계로부는 뭐 왕비고 뭐 전로부가 순로부가 뭐 왕족인지 뭐 이렇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왕도 일단 부족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인 그 뭐죠? 그 오부족 연명체로 해갖고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사출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출도 여기가 저기 부여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구려도 5개의 부족, 5부족 연명체로 있는데 거기에 관리는 상가고추가 그 밑에 관리로 사자조이 선임이 있고 위 관리가 상가고추합니다. 아래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회의는 뭐냐면은 이 그 부족장이 여기 있는 부족장이 모이는 최고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중범죄자에는 사형을 취하고 가족은 노비를 삼는다 이런 거 결정을 어디서 하냐? 부족장 회의인 제가회의에서 한다. 이건 고구려 얘기입니다. 순로부, 전로부, 소로부, 관로부, 계로부. 그리고 다음은 고구려 풍습은 아까 얘기했죠. 제천의식, 동맹, 고구려 동맹. 10월 했습니다. 이건 10월, 이거 10월이에요. 10월인데 얘만 부여 연구만 12월입니다. 왜냐면은 저기는 좀 여기보다 추우니까 좀 늦게 곡식 읽나 봐요. 아무튼 그 동맹 추수감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특징은 서옥제가 있어요. 서옥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구려 대릴사위제 들어보셨습니까? 대릴사위제 그거를 한자 말로 서옥제 그러나 봐요.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릴사위제 뭐냐면은 그 그러니까 남자는 어린 나이에 그 여자네 집으로 대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집, 그 저기 뭐야 부잣집이겠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뭐 사위 때 어린애 데리고 와서 밥도 먹여줘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겠죠. 어쨌든 간에 그 좀 잘 사는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면은 그 여자네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사는 집은 여자네 사는 집은 큰 집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 옆에 조그마한 서옥 작은 옥 집을 지어서 살다가 나이가 이제 들면은 결혼시키고 그리고 애도 낳고 하게 되면 그때에서 가족들 데리고 남자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서옥제예요. 특이한 형태죠. 대릴사위제. 친구네 집 가서 클 때까지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시원찮으면 쫓겨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고 고구려의 서옥제 대릴사위제는 고구려의 풍습이다. 여기는 당구장 있습니다. 더 유명하니까.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거. 옥저와 동해는 같이 보겠습니다. 옥저가 어디 있냐? 함경도 지방. 함경도와 동해안 쪽이죠. 함흥 뭐 언저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동해는 뭡니까? 강원도 북쪽입니다. 이쪽에 원산이나 이렇게 이쪽
뭐 이쪽 같아요. 그러면은 옥저는 함경도 지방, 동해는 강원도 북부인 동해안 지방. 그리고 여기는 옥저나 동해는 같아요. 이제 여기 군장 이름을 음로 삼로 그래요. 아니 음로 삼로. 읍군 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읍군이나 삼로, 읍군이나 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읍군 삼로, 읍군 삼로. 뭐냐면은 이쪽에서는 군장을 읍군 삼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좀 약한 군장이에요. 아주 큰 세력이 있는 군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그 수족장만한 군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큰 나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둘 다. 왜? 고구려한테 일찍부터 자꾸 조공바치고 침략받고 그리고 바다 아닙니까? 문물을 받아 중국 문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 다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변두리가 있어가지고 이쪽 클 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서 작은 마을 단위 국가라든 저기 그 부족 연맹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군장들을 읍군 삼루라 합니다. 그죠? 큰 데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변방에 있으면서 고구려의 압력을 일찍부터 받았고 그래서 성장을 못했어. 선진 문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중소 조그마한 어떤 그 마을 단위 나라 그 국가 연맹체식으로 남아 있는데 부족 국가 정도죠. 자, 옥좌동에는 이제 중요한 건 읍군삼로가 중요하고요. 위치가 중요하고요. 함경도냐, 강원도 북부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토산품, 산물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찍부터 고구려에 공납했는데 옥저인 경우, 뒤에 있는 옥저인 경우는 소금하고 어물이 풍부했대요. 소금하고 어물. 바닷가니까 어물은 당연히 많겠죠. 바닷고기.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금을 구웠겠죠. 햇빛에 말리고 해서 소금과 어물을 고구려에서 이쪽 가서 공납을 시켰다는 겁니다. 강제 뺏어온 거죠. 속국 비슷하게. 그리고 제일 큰 특징 옥저는 고구려의 반대인 민며느리 제도가 있어요. 당구장 민며느리제. 이건 뭐냐면 거꾸로 아들 집안에 어린 애를 보내면 한 10살 정도 되면은 그 시집을 출가시켜 버려요. 그래갖고서는 남자네 집에서 어린 애가 뭐 부엌대기식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는 걸로. 그게 민며느리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자네 집 가서 사는 거는 서옥제, 대려차이제는 고구려 풍습이고 남자네 집 가서 어린 여자가 사는 거는 옥저의 민며느리제고 민며느리제 옥저입니다. 옥저. 동의 아닙니다. 옥저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옥저 민며느리제. 이런 거는 시험 보기 전에 톡톡톡톡 한번 읽어가면은 다시 기억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대요. 가족 공동 이렇게 해서 가족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무덤이 있는데 그거를 골장제라 그랬대요.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가 옥저에 있었다. 그리고 이게 옥저의 그 요약이고요. 동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옥저는 함경도 항상 비교하면서 해줘요. 옥저는 함경도, 동해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강원 북부 동해안. 이 군장들은 읍군 삼론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장을 못했다. 선진문화 못 받아서 고구려 압력 때문에 발전 크게 못했다. 옥저나 동해나 처지는 같습니다. 근데 옥저는 소금 어물이 풍부하고 여기도 사실 풍부했겠죠.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한 것 같아요. 방적 기술이 발달됐대 여기는 방적. 그래갖고 여기는 뭐 어디 뭐 명주, 삼배 이런 어떤 저기 이렇게 짜는 거 그런 어떤 직물 이런 기술이 발달됐나 봐요. 동해에는 방적 기술이 발달돼서 명주와 삼배가 여기서 고구려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특산물이 뭐냐면은 여기 특산물은 옥저의 특산물은 소금과 어물이잖아요. 소금 어물. 여기 특산물은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겁니다. 뭐 단궁은 뭐 조그만한 뭐 화살 같아요. 이렇게 작은 활 같은 건데 뭐 단단했나? 아무튼 그 과하마 이런 뭐 물개 가죽인가? 뭐 아무튼 그런 단궁, 과하마, 반어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저기 바닷가에서 뭐 물개 가죽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껍데기 벗긴 거 옷으로 사용하려고 고한 모양입니다. 당궁 짧은 군 이죠 활 이렇게 조그마한 활인데 성능 좋은 거 과하마 이건 쪼랑말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저기 물개 가죽 이런 거 뭐 이런 단군 과하마 바마피 여기 특산물입니다. 동해의 특산물. 옥지 특산물 동해 특산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옥지는 밀며느리제와 소금 어물 땡 골장제 새땡 나머지 동해입니다. 동해는 방적 기술 명주 삼배 당군 과마 반어피 동해입니다. 무천 행사도 있습니다. 제천 행사 옥전은 있겠죠.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천 행사는 동해 부여 고구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만 나고 그리고 동해는 엄격한 족외혼입니다. 족외혼.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데 왜냐면 같은 시족끼리 계속 결혼하거나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저기 유전적으로 태야 되지 않습니까? 신라 골품제도 성골이 나중에 태야 되고 뭐 영국도 뭐 왕실끼리 결혼하니까 약간 뭐 어떤 병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격한 족외혼이 맞습니다. 잘 정리했어요. 통해 자기네 족 외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책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책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자기 거에 대한 서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유나 이런 걸 나왔겠어요. 뭐냐면은 다른 부족 사람이 자기네 부족이 아닌 부라가 아닌 다른 부락에 가서 그 경계를 모르고 이렇게 침입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재물로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골에 갔는데 바닷가에 갔는데 이거는 이 마을 바다에 외지에서 온 사람이 가서 고기를 잡아먹었다. 철저히 배상합니다. 그거 뭐 책화입니다. 책화. 그 정통이 어디냐? 동해의 풍습이다. 책화. 다른 부다 경계를 어떤 사람이 침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물로 배상하는 제도 책화. 삼국지에 전합니다. 삼국지에 책화. 무천 엄격한 조계훈 단군 과마 반어피 방직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어딜까요? 동해. 이 나라는 마가오가 저가라는 간직이 있었다. 땡 읍군 삼도가 있었다. 이렇게 시험이 복잡하게 해서 나오거든요. 자, 삼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안은 여기죠. 여기 삼안 남쪽에 삼안은 마한, 진안, 변안입니다. 좀 이쪽인가요? 마한이 커요. 마한 크고 마한은 여기 마한은 54개 부족이 있고 변화는 12개 부족이 있고 진안도 12개 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 12개 부족이 있고 여기도 12개 부족이 있고 여기는 54개 부족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 변환하고 진안 합쳐도 24밖에 안 되는데 마한은 54니까 여기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왕이 마한의 왕이 목지국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지국 왕이 결국은 목지국이 제일 큰 부족인데 그 왕이 전체 삼한의 왕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는 거기를 마한 왕이다 또는 진왕이다, 목지국 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자, 삼한은 여기 사는 사람 주거인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부터 이 남쪽 지방에는 진국이라고 있었어요. 진국. 여기를 진이라고 그랬대요. 진. 옛날 그냥 진 해서 진국이 있었는데 한강이남에 진국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이제 유민들이 넘어오죠. 그 사람들이 뭉쳐갖고서 마한 여기다가 어울려 살면서 여기 토속민과 어울려 살면서 마한, 진안, 변한 연맹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한에는 54개, 여기가 마조마, 여기가 진, 변입니다. 마한, 진안, 변한. 해갖고 여기 그 경상도 신라 쪽에는 진안 12개, 그리고 여기 가야 육가야 있잖아요. 육가야. 뭐 건강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상상가야, 아라가야, 그다음 또 무슨 가야죠? 성상가야, 건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성상가야, 하나 뭘까요? 헷갈리네.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개인데 갑자기 5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게 이제 변입니다.
변환. 여기는 철이 많이 나갔고서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흥원가야, 대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네요. 고령지방만 헷갈려갖고. 자, 아까 얘기했죠. 마한목지구왕이 주도를 돼갖고서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또 불러, 목지구왕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제 삼안에는 군장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군제도 아까 옥전하 동해의 읍군 삼로. 근데 삼안에는 신지견지 불의 읍차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지견지 불의 읍차. 신지견지 불의 읍차. 그 중에 신지견지는 큰 세력, 큰 족장을 신지나 견지라 불렀고, 불의나 읍차는 그보다 좀 작은 세력. 불의 읍차 정도가 아마 여기 옥전하 동해의 뭐 읍군 삼로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신지견지 불의 읍차 하면은 어디에 군장이냐? 삼안입니다. 삼안. 왕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는 군장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신지견지 불의 읍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군장들 또 그 중에서 또 왕이 되고 진왕 마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족장 부족장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소도가 뭡니까? 성지예요. 성지. 여기는 죄인이 도망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소도는 천군. 소도를 지배한 사람은 천군이에요. 천군. 제사장이죠. 근데 왜 못 잡냐면은 당군 왕권 때는 제정일치사였습니다. 힘이 셌어요. 군장 겸 제사장을 겸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종의 그 왕이랑 고대국가 왕처럼 힘이 셌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그냥 부족장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러고는 미신이 발전돼 있는데, 천군은 이제 하늘의 제사를 하늘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지에 바티칸의 사람이 들어갔다고 로마에서 함부로 잡아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천군이 지배하는 땅에는 그 죄인이 들어와도 함부로 천군이 안 된다 하면 죄인을 들어와도 붙잡지 못했어요. 소도에서는 천신한테 제사 지내는 성지다. 소도가 천군이 여기를 관할하고, 그 다음은 농경의식과 종교의식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뭐 신지견지 불의 읍차 이런 데의 어떤 군장 세력들이 미치지 못했어요. 천군이 관할했습니다. 소도. 재정 분리사회예요. 즉 삼안의 어떤 이 군장들은 고조선의 군장 이런 데보다 미약했던 얘기입니다. 재정 분리사회다. 고조선은 재정 일치다. 당군 왕검. 여기는 왕검 대신에 여기는 천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경제는 뭡니까? 삼안 농분 국가예요. 벼농사. 자, 이제 어디야? 벼농사는 그 낮은 구릉지방, 낮은 지역부터 해서 그 청동기 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벼농사. 농경이 또 남쪽은 또 발전돼서 제천의 어림지, 밀양의 수산재, 뭐 김제의 백골재 이런 것들 나중에 나오는데, 저겁니다. 옛날식 저수지 농경보다 벼농사 짓는 경제고요. 그리고 변환, 가운데 있는 요 변환은 철이 생산이 되는데, 이 철은 화폐 개념으로도 통용이 되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왜 일본하고도 교류했고 이렇게 돌아가든지 해서, 여기 낙랑군 있잖아요. 사군 중에 낙랑, 임든, 현도군, 낙랑군, 임든군, 진봉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낙랑군 있잖아요. 여기 제일 큰 평양 쪽에 있는 그쪽하고도 교류했습니다. 변환. 일본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네 뭐다 이런 설뻥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겁니다. 그러니까 변환에서는 철이 생산됐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화폐처럼 통용됐다. 주거는, 자, 삼안시대의 주거는 반음집, 기틀집입니다. 자, 여기 보통 막집, um집, 청동기 때 가서는 지상가옥인 어떤 장방형, 원형, 네모형, 지삭형형 um집, 그리고 뭐죠?
그 주춧돌도 있고 화덕도 있고 창고 공동 작업함 다양화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 지상과학화된 그 움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철기 시대 때는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귀틀집이라고, 응? 귀틀집. 반움집 뭐겠어요? 움집은 원래 이렇게 저기 그 어디야? 그 신석기 시대 때는 이렇게 땅 파서 땅을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서 쪼그리고 쭉 앉았더니 누웠던지 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풀 같은 거 그냥 덮은 거예요. 일종의 저기 그 산에 가서 저기 뭐냐 갑작스럽게 추위 만나면 피하는 시설 정도, 그 정도가 이때 음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청동기 시대 음집은 요렇게 좀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집 같은 음집이죠. 쪼가집에 아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 정도는 나왔다는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벽과 기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철기시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는 그냥 이런 움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움집과 반움집과 귀틀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농경과 더불어 수공업도 발전하기 시작한다. 어디? 사만. 반움집, 귀틀집. 한두 번 읽어보세요. 반움집, 귀틀집. 풍습은 사만은 아까 그랬죠. 제천 행사로 5월 씨 뿌릴 때는 수립날이고 그리고 10월 추수후에는 상달제를 제천 의식을 한다 그랬죠. 두레도 있어요. 두레. 우리 개 두레 할 때 두레가 이 사만에서 나온 겁니다. 두레. 공동 작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 행사 예를 들어 벼베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이 모여서 오늘은 얘네 거 해주고 내일은 니네 거 해주고 모레는 우리 집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레. 두레가 이때 사만시대 때부터 나온 거예요. 두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만의 마한진안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한 지역이 이쪽 지역 아닙니까? 한강변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지방 이렇게 호남 쪽 이쪽은 나중에 백제로 발전합니다. 백제가 차지하게 되고요. 이 경상도 지방의 이쪽은 사루국인데 여기 사루국이 경주 쪽에 있는 이 사루국이 신라가 되는 거예요. 사루국에서 신라. 그리고 요 낙동강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가야가 됐는데 여기는 구야국이라 불렀어요. 그 당시 거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군수로한 설화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야국이라고 낙동강집에 불렸다가 나중에 가야연맹 6개 연맹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번에 기억나가 다시 볼게요. 대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처음에 여기 나중에 이 세력을 처음에 잡고 있던 데가 금강가야. 금강가야가 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 신라의 뇌물왕인가 언제 때 3세기인가 4세기 때 외구가 침입해갖고 과예랑 친하니까 침입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여러 개 성이 함락되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SOS를 쳤더니 여기서 광개토대왕이 그 당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때려부수고 막 한 다음에 나중에 심지어는 금강가야 본성까지 들어가서 김해까지 가서 막 도려내니까 금강가야가 이때 거의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세력이 없어져갖고 그때부터는 이 육계가야의 어떤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금강가야에서 그 어디야 대가야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금강가야와 대가야가 뭐 버프왕 때 진왕 때인가 언제 이제 뇌물왕 때인가 아무튼 저기 신라의 복속이 되는 거예요. 뇌물왕이 아니고 버프왕 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김유신에도 신라로 가게 되고 어떤 이 가야는 신라가 병합하고 나중에 고대과 때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크게 이제 그 3파전이 이제 행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대국가로 형성되게 된다. 오늘은 국가의 형성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그 다음 국가의 형성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딱 한 번씩 눌러주는 성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